참 기분 정말 기분 나쁜 날이네요.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표창장을 자신이 직인을 찍은 적 없으니 위조한 것 같다고 검찰과 언론에 증언한 최상해 동양대 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학력부터 석사, 박사 학위들이 모두 위조 내지는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탄로나 인생 전체에서 진실한 시간으로 삶을 살아온 시간이 며칠이나 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대학교 총장이라는 사람의 명예와 입맛에 딱 맞는 진술을 믿고 검찰은 자신감을 뿜어내며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했지만, 조국 전 장관 가족을 수사했지만 현재까지 기소된 내용으로 보면 1차 기소는 검찰이 시기와 장소 등에서 1년여의 차이를 무시하고 태연하게 법원에 기소장 변경을 신청하고 당연히 무소불위의 검찰 요청에 법원이 받아줄 그거로 생각을 했지만, 법원이 이를 동일 사건으로 볼 수 없다며 거부, 자신들의 오만과 실책은 생각하지 않고 분노에 찬 모습을 다음 재판정에서 보여주는 한심함을 넘어 존재 가치에 대한 물음표가 붙을 만큼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검찰개혁 시대적 요구일까요? 검찰은 세 가지 큰 권한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영장 청구권,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청구하는 압수수색영장, 구속해 범죄 감춤이나 조작, 도주를 막는 구속영장, 이것도 검찰의 고유 권한입니다. 경찰이 아무리 범죄를 밝히고 파헤치려 해도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김학이나 김기현 동생의 사건처럼 경찰이 아무리 증거를 수집하고 밝히고 입증해도 검찰이 놔주면 무죄입니다. 수사지휘권, 사실상 검찰의 요구에 맞지 않는 수사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경찰을 검찰에게로 종속화시키는 검찰의 권한입니다. 기소권, 죄가 있고 없고의 기본적인 판단과 재판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권리이고 검찰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냥 정황을 대충 꾸미고 재판에 넘겨도 법원은 대법원까지 심리를 해야 하고, 이 재판에 대한 부담은 온전히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감당해야 합니다. 반대로 김학의처럼,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처럼 경찰이 아무리 입증해줘도 무시하고 종결하면 무죄가 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법정에서 죄의 유무를 가린다고 하지만 이는 틀린 말입니다. 죄가 있고 없고에 대한 결정은 검찰이 합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법원에 가서 다툴 일이 없습니다. 검찰이 허락해 주셔야 법원의 재판으로 억울함을 풀 수 있고, 그나마 이것도 검찰이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핵심 증거를 빼고 넣고 반대 진술을 빼고 넣고 모두 검찰의 권리입니다. 판사가 넣으라 빼라 하지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판사는 제출된 양측의 증거 목록과 법정에서 증인들의 증언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심지어 판사가 열람 복사를 명령해도 개무시하는 모습을 조국 전 장관 부인 사건에서 근래에 보여준 것이 검찰이고, 국민이 보고 있듯이 이렇게 해도 아무런 처벌도 내리지 못합니다. 세계 많은 국가가 검찰의 독점 기소권을 인정합니다. 이 취지는 상대적으로 방만한 경찰의 인권 침해 요소를 견제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기소권은 오직 검찰의 위상을 위해 사용되고 남발된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된 기소여도 잘못을 덮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여 법정에 제출할 만큼 그 오만과 독선은 이미 자정의 능력도, 자제력도, 공정함도 실종시켜버렸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벌써 80군데가 넘는 곳이 압수수색이 되었고, 여론몰이로만 이미 너댓 번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도 이런 권력을 가진 검찰에 눈밖에 난다면 우려를 안 하면 더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보듯 잘못된 것을 알면 기소를 철회하거나 마땅한 권리를 제한하고 범법을 자행한 국정원 직원을 기소하고 수사해야 했는데, 반대로
한중 외교 분쟁을 만들고 국제 망신을 사서 국격을 떨어뜨리는 중국 공문서까지 위조해 법정에 제출하는 아주 담대한 배포를 지닌 검찰이기도 합니다. 만약 중국 대사관이 즉시 부정하지 않았다면 그 서울 공무원은 지금 차가운 교도소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분을 조사하고 기소하고 중국 공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한 그 검사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고 끝입니다. 그것이 검찰입니다. 나경원 고소 고발, 패스트 트랙 사건, 내란 예비 음모 사건처럼 그냥 검찰이 아무것도 안 해도 달리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검찰개혁의 작은 시작을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현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이라는 조직이 우리나라에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검사는 필요한데 검사는 각 경찰서의 독립기관으로 배속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소속이 아닌 법무부 소속으로 근무시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검찰이 법무부 소속인지 법무부가 검찰 하부 조직인지조차 불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의 행정, 사법, 입법 기관들은 우여곡절은 있지만 독립적인 형태를 유지하면서 못마땅하고 짜증나는 일들을 보여주며 그나마 조금씩 발전하고 있지만 직제 편제로는 행정부 소속이면서 사실상 견제받지 않는 행정부 소속이라 보기 어려운 검찰만이 민주주의에서 후퇴하는 전체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도를 개선할 많은 기회가 있었고 검찰을 이용한 권력 사용에 욕심을 버리면 국회는 오늘 당장이라도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고 내일 보완하고 모레 또 보완할 수 있습니다. 정치 세력들의 검찰을 이용하고자 하는 욕망에 정치권이 괴물을 키워낸 것이고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나중에라도 내 편을 들어 미운 놈들 처리해 줄 거라는 헛된 망상을 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 잘난 두뇌로 국민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생각해 주면 좋겠는데 내가 당하면 탄압이고 네가 당하는 건 사필 규정, 이런 사고를 그만하긴 어렵겠죠. 정치인도 그렇지만 똑똑하고 잘나지 않으면 판검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똑똑하고 잘난 재능을 국민도 사회도 아닌 생명력도 없는 검찰이라는 조직을 위해 허비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어느 조직이 어떤 일을 어떤 권한과 어떤 의무를 지고 그 일에 어떤 책임을 지면서 일해야 하는지는 국회가 입법을 통해 결정합니다. 중국 공문서까지 위조하여 무고한 시민에게 간첩 누명을 씌우려 한 검사는 정직 1개월입니다. 검찰은 기소, 영장, 지휘의 모든 권한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은 조사와 수사에 아무런 강제력이 없는데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다 하여 직권남용이라 하여 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두 사례에서 누가 직권을 남용했을까요? 두 사례에서 누가 직권을 남용했을까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건 용기 있는 일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은 집권 세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지요. 죄를 밝히는 것과 만들어내는 것은 다릅니다. 죄를 밝히는 것과 만들어내는 것은 다릅니다. 죄를 밝히는 것과 만들어내는 것은 다릅니다. 검찰이 침체한 국내 경기를 살리기 위해 신문 판매 부수를 높이려는 것인지 또 교정당국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범죄 제조업체가 되는 건 누구도 바라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 국민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만들어내면서 만들어질 때까지 시간에 일을 하시면서 죽으라고 그렇게 수사하고 만들어내고 언론 공작하는 건 어떤 국민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